지금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뭐 연애 소식, 손흥민, 홍명보, 뭐 이강인, 축구 소식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아마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지금 스포츠 기사 1면을 장식하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나서겠다라는 큰 사건이 이번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빠르게 전체 내용 훑으면서 현재 상황까지 왜 지금 이 금메달을 딴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은퇴, 귀화 이야기까지 나왔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다 안 된다. 방치된 안세영 협회 대표팀은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은 안세영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자마자 정말 황당한 행보를 보여줬어요. 바로 자신이 속하고 있었던 배드민턴 협회와 전체 스포츠 협회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날선 비판의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세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개월 동안 산불에 시달린 것 같다. 불통, 불신, 불안. 이 산불에 10개월 동안 시달렸다. 아니,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딸 정도로 노력했는데 그 10개월 동안 본인은 불통, 불신,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한계를 확인했고 스포츠사에서 유례 없는 선택을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상식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는 느닷없이 대표팀 생활을 통해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오른쪽 무릎 슬개건 부상을 입고 이를 관리하고 재활치료와 정상궤도 진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결국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대표팀과의 결별을 예고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반향은 예상대로 굉장히 컸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김학균 총감독도 협회 관계자들도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협회와 선수 간의 골이 오래전부터 깊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축구협회 관계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큰 불합리함을 느꼈길래 이런 얘기를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러분 금메달 따시면 어떠세요? 금메달 따고 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선수들 예를 좀 보여드릴까요? 금메달을 따고 나면요 보통 선수들은 너무나 행복감과 고향감에 기뻐합니다.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시간도 모자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안세영 선수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통탄함을 쏟아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찢어진 인대를 부여잡고 끝까지 경기를 마칠 만큼 인내력이 뛰어난 선수가 도대체 무엇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일까? 부상을 당한 뒤 겪은 대표팀 생활에 대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라며 치를 떨었던 안세영 선수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상처가 되는 말이나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팀과 안세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배드민턴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몇 가지 사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 SNS를 통해 밝힌 대로 이 사건의 발단은 부상 관리였다라고 해요. 안세영 선수는 항저우 게임에서 처음 부상을 당했을 때 대표팀 트레이너가 했던 테이핑이 오히려 통증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귀국 뒤에 검진에서 재활치료 2주에서 5주짜리 부상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표팀을 통해 받은 재활치료는 안세영 선수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재검으로 상태가 최초 진단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때부터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 관리 방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도 커지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선수 입장에서 부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부상을 당하게 되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돌파구를 위한 요청은 코칭 스텝과 협회에 의해 묵살됐다고 합니다. 우측 허벅지 부상으로 8강에서 기권한 인도 오픈게임 당시 안세영은 김학균 총감독에게 치료와 회복을 위해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야, 대표팀이 함께 움직여야지 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부상으로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무기력했었던 안세영 선수는 빠른 회복을 위해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 파트에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하니까 대표팀 관계자로부터 여기 선수촌에서 받자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후배 위계가 있는 대표팀 생활,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잡무를 할 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고 훈련 외적인 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걸 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표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관례를 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야, 너가 후배인데 선배들 챙겨야지. 뭐 이런 악습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 씨가 김태규 협회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금메달 했다고 그 순간 기뻐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협회 관계자와 대표팀 지도자 입장에서 안세영 선수를 다른 선수와 달리 대우하여 특혜 의혹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린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안세영은 부상 전에도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5월 달에 출전했던 시합에서도 별다른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국가대표 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협회 관계자, 대표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세영이 관례를 무시하고 유난을 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킨 이들이 만든 결과가 달랐겠냐라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처럼 황금 세대를 자신했던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고작 금메달 1개에 그쳤다라는 거죠. 물론 고작이라는 평을 하기에는 금메달 1개도 너무나 값지지만 황금 세대라고 표현이 됐을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개밖에 그치지 못했을까요? 협회에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세영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 배드민턴 협회에 선수 육성 관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는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어필하면서도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직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의 입장이 그저 단순히 자신만,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평이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기사가 쏟아집니다. 안세영 씨의 부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특별 대우 요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딸 혼자의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금메달을 따고 난 직후 안세영 선수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담겨졌는데 사실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의 부모 역시 대표팀이라는 이 단체 생활 속에서 딸이 혼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안세영의 부모 안정현, 이현희 씨 역시 결승전 직후 현지에서 YTN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영이가 몸에 대한 것 말고는 사실 다른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없다. 경기력하고 운동 배우는 부분, 몸 관리해주는 부분이 본인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데 사실 선수촌이라는 것이 단체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세영이 한 명한테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딸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영이가 정말 충분히 케어를 받고 싶고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원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세영이한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보니까 세영이도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었고 상처도 많았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싶다. 본인이 목표했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면 본인이 준비하는데 힘들 수 있어 올림픽이 끝나고 이야기하겠다라며 항상 말해왔다. 저희는 세영이가 잘 생각해서 잘 이겨내고 잘 판단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단발적인 마음으로 욱하는 심정에서 꺼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고 참다가 터트린 이야기에 속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결국 안세영 선수가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이 다르다. 그런데 협회는 모든 것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금메달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사실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루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상상과는 다르게 저의 인터뷰에 다들 놀라셨죠? 일단은 숙제를 끝낸 기분에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저의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어 참 저의 서사는 고비가 쉬운 게 없네요. 먼저 저의 올림픽을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네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또 자극적인 기사들로 재생되는 부분이 안타깝네요.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길 빌어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곡해라는 표현이 뭡니까? 왜곡한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여지잖아요.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제대로 표현해달라. 쉽게 말해서 은퇴라는 표현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선수 관리에 문제성이 존재했다. 이 얘기를 은퇴라는 단어로 덮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국가대표와 함께하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귀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심지어서 진종호 의원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인데 진종호가 누굽니까? 올림픽을 모를 수가 없는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안세영의 용기 있는 폭로 유야무야 되지 않게 만들겠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혼신의 분투로 금메달을 쟁취하고도 아픈 이야기를 용기 있게 꺼내주신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종목은 다르나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협회의 존재 이유가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것에 힘을 쏟겠다. 다시 한번 부상에도 혼신의 분투로 국민들께 기쁨을 안겨준 안세영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자, 진종호 국민의힘 과거 선수였었던 선배로서도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격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금메달을 휩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진종호 선수마저도 이번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대변해 줬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단독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번져지자 현 대통령도 인지를 했고 협회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안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올림픽이 폐막되는 대로 문체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는 일로 안 선수와 협회의 입장을 듣고 공정히 처리할 것이다. 안 선수의 이번 사태는 대통령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아픈 부상을 숨겨가면서 본인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이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여기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 6명은 이코노미, 임원 8명은 비즈니스. 자, 비행기석 아니겠습니까? 이코노미석이 뭡니까, 여러분?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비행기 자리죠. 물론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여 가기도 합니다만, 이상한 건 왜 임원 8명이 비즈니스석에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거 돈잔치 하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지원한 혈세로 지금 이렇게 선수들을 이 다닥다닥 붙어서 가는 이 이코노미석에 태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코노미석도 뭐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얼마나 선수들이 파리까지 날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 비즈니스석 볼까요? 자, 비즈니스석. 저도 살면서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그런 엄청 고가의 자리입니다. 널찍널찍하고요. 보이십니까? 다리를 펴고 누워서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석입니다. 여기에 협회의 임원 8명이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탔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부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8명의 임원들은 이 편한 자리에 다리 뻗고 갔고, 다리 부상이 있는 선수는 다리조차 펴지 못하는 이 좁아터진 이코노미석에서 낑겨 앉아서 파리까지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괴담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자, 심지어 2017년도 호주 세계 선수권 당시 협회 임원 5명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호주에 왔다가 조기 귀국을 했는데 우승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선수들을 버려두고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수들은요,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임원들은 누구도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2018년도 7월 달에 열렸던 중국 대회 때도 선수 6명이 출전하는 대회에 임원만 8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서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이 이코노미에 탑승을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2014년도 초보적인 행정 실수로 인해서 이용대 선수, 김기정 선수가 이 국제연맹으로부터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해외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소재지가 태릉선수촌이라고 보고한 대한배드민턴협회 때문에 선수들이 국내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사리판,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난장판이에요. 도대체 배드민턴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축구협회보다도 더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27세 규정. 이러다가 안세영이 타국으로 귀화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야, 이제는 은퇴 얘기만이 아니라 귀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 때문인데요. 27세가 넘어야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세영의 나이는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대표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드러낸 안세영 선수가 최소 5년이 지나지 않는 이상 협회 없이 국제대회를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27세가 넘기 전까지는 22살의 안세영 선수는 앞으로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안세영 선수에게는요, 자신의 주장대로 협회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한국 대표로 국제 무대에 나설 수가 없고 법적 싸움을
펼칠 수 있지만 안세영 선수는 국제 무대에 나서지 못하는 건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국제 무대에 나서지 못하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귀화라는 선택지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쇼트트랙의 안현수, 임효준 등이 러시아, 중국으로 귀화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잃은 한국은 그 이후 이 종목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귀화한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내주고 있는 거죠. 야, 이런 역사적인 선수를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의 이 알량한 운영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리 부상도 감추고 또 다리 부상을 제대로 테이핑조차 하지 못했던 이 무능한 선수 관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분들이 지금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